2020 카카오 신입공짜의 첫 코딩 문제 중에서 6번 문제인 외벽 점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설명을 보시면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외벽이 M미터로 주어집니다. 취약한 지점이 있는데 이 1시간 동안 이 모든 취약 지점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 명의 친구가 같이 점검을 할 건데 각각의 친구가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외벽의 길이 n이 주어지고 취약 지점의 위치가 담긴 배열 위크가 주어지고 각 친구가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디스턴스 배열로 주어졌을 때 모든 취약 지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친구 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약사항을 보시면 공간의 길이 n은 200 이하로 주어지고요. 취약 지점을 나타내는 위크 배열은 이제 15 이하죠. 서로 같은 취약 지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친구들이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이 디스턴스 배열은 이제 8 이하로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는 결국 친구는 최대 8명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입출력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예는 공간의 길이가 12로 주어졌고 취약점의 위치가 1, 5, 6, 10으로 주어졌고요. 다음에 이 디스턴스 배열을 보시면 원소의 값이 4개니까 친구는 4명이고 한 친구는 1시간에 1m, 또 한 친구는 2m, 또 한 친구는 3m, 또 한 친구는 이제 4m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공간의 길이는 동일하게 10이고 취약점이 이제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친구가 이제 3명인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를 가지고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취약 지점이 4개 주어졌는데 1, 5, 6, 10으로 주어졌죠. 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취약 지점이 없는 곳을 이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친구의 시작 위치는 취약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친구를 최소한으로 써야 되니까 가장 멀리 가는 친구부터 쓰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4m 이동하는 친구를 먼저 쓴다고 하면 5까지 갈 수가 있겠죠. 자, 5까지 갈 수가 있고 이 친구는 1시간 동안 1번과 5번 이렇게 두 곳을 점검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지문에서 이동 방향이 시계 방향이거나 혹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굳이 반시계 방향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고 하면 자,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5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1번에서 시작해서 5번까지 가나 5번에서 시작해서 반시계로 1번까지 가나 결국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점검할 수 있는 범위만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가 이 거리 4, 이 4의 범위만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이제 입력 범위가 작기 때문에 완전 탐정으로 풀어볼 텐데, 자, 1에서 가보고, 다음에 이제 5에서 가봐야 되겠죠. 이렇게 없는 곳에서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5에서 4m만큼 가보고, 다음에 6에서 4m만큼 가보고, 자, 10에서 4m만큼 가보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친구로는 모든 경우를 다 해본 거죠. 각각의 위치에서.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굳이 반시 방향까지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반시 방향을 해보는 거는 이미 저희가 모든 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해본 것과 결국은 겹치기 때문에 자, 이 경우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고정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만 시작 지점을 다르게 해서 탐색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입력 예를 가지고 완전 탐색으로 한번 이 문제 푸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4m를 사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 위치부터 사용할 건데 저희가 이제 최소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초기 값은 큰 값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상 무한대지만 저희가 그냥 임의로 큰 값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 친구는 이제 1번, 5번을 다 이제 점검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방문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결국은 취약 지점을 모두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이 최소 친구 수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이제 3m 이동할 수 있는 친구를 사용할 건데, 자, 여기부터 사용하면 되겠죠. 그쵸? 아직 방문하지 않은 지점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가는데, 결국 여기 하나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셈이죠. 자, 그 다음에는 2m 가는 친구로 여기부터 이제 방문하면 되겠죠. 자, 그럼 모든 취약점이 방문됐기 때문에 이때 사용한 친구 수가 원래 그 전에 알고 있던 친구 수보다 작다면 최초엔 더 작겠죠. 이 큰 값이니까요. 그래서 3이 이 무한대 값보다 작기 때문에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3으로 바꿔주고 계속 탐색을 진행하면 돼요. 자, 그 다음 탐색은 이 4m 친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5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5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5번, 6번이 방문했고, 점검을 했고, 그 다음 친구는 이제 10에서 시작하면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취약점이 다 방문이 됐어요. 이때 사용한 친구 수가 2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알고 있던 3명보다 작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더 작으니까요. 저희는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뒤로 저희가 완전 탐색이기 때문에 계속 탐색을 진행할 거예요. 탐색을 더 진행하더라도 2보다 더 작은 값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이제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입출력 예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작은 1부터 해야 되겠죠. 1부터 해서 7m를 가야 되겠죠. 자, 이 최소값의 이 초기값은 무한대 값으로 크게 잡아주시고요. 자, 7m 이동하면 여기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1, 3, 4만 이제 점검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9에서 이제 점검을 하면 되겠죠. 9에서 5m 가는 친구로 점검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자, 결국은 취약 지점이 이제 모두 방문이 됐죠. 이때 사용한 친구 수가 2명이니까 2명은 무한대 값보다 작으니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3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3에서 7m만큼 가면 돼요. 자, 그럼 10까지 가겠죠. 자, 4개를 점검했어요. 자, 그래도 아직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친구 한 명을 더 써야 되죠. 자, 친구 한 명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2명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뭐 바뀌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4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4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 갈 텐데 여전히 하나가 남았어요. 자, 그래서 친구 한 명 더 써야 되겠죠. 자, 여전히 2명 썼기 때문에 뭐 달라지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는 9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9에서 시작을 하면 7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4까지 가게 되죠. 자, 모든 취약 지점을 다 방문하게 돼요. 7, 그쵸? 7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원래 알고 있던 2보다 더 작죠. 자, 그래서 1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사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1보다 작은 경우는 없겠죠. 최소 한 명 이상은 필요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완전 탐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0에서도 시도해보고 뭐 하겠지만, 더 작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1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완전 탐색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이렇게 공간의 길이 n, 취약 지점 weak, 각각의 친구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디스턴스가 주어지죠. 자, 근데 이게 문제 설명에서 취약 지점은 오름차순으로 주어진다고 했지만 이 디스턴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이게 제가 실제 실행해 봤을 때는 5, 6차선으로 정렬된 값을 주긴 하는데 일단 지문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렬을 할게요. 이 디스턴스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 소트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 추가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완전 탐색을 위해서 이제 재기호출로 이제 완전 탐색을 할 건데 지금 이 입력을 받은 이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이제 넘겨도 되겠지만 저희가 보통은 이제 글로벌 변수에 저장해서 좀 파라미터 개수를 좀 줄일게요. 그래서 n 값 다음에 동일한 값으로요. 동일한 타입으로 위코드 정의하고 동일한 타입으로 디스턴스 정의해서 글로벌 변수에 이제 가지고 있을게요. 다음에 저희가 그 설명드렸다시피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min count라는 그 변수 정의해서 초기 값은 이미 큰 값. 자, 여기서 사실 친구 수가 결국 디스턴스 어레이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 8보다만 크면 되죠. 8보다만 크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잡아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8보다만 크면 돼요. 자, 이렇게 큰 값으로 초기화했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완전 탐색을 위해서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짧은 함수를 만들어서요. 파라미터는 사용한 친구 수 다음에 이 친구의 시작 위치 그리고 지금 취약 지점들을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 방문 여부를 나타내는 visited 비트 형태로 이 방문된 위치 방문 여부를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저 쌀부를 최초에 그럴 때는 이 시작 위치를 다 다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시작 위치가 0부터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위크의 크기만큼 돌리면 되죠. 각각의 그 취약점에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쌀부를 부르는데 친구 한 명 써서 이 i 위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취약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방문한 곳은 없으니까 0으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문이 돌면서 첫 번째 취약점, 두 번째 취약점, 세 번째 취약점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첫 번째 친구가요. 자, 그러면 저희가 모든 그 취약점을 방문하면 이 min count에 그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min count를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죠. 답으로. 좀 쌀부 이제 마저 구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모든 취약점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작점부터 모든 지점을 방문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위크 크기만큼 이 포문의 인덱스 베리어블을 진행하면서 자, 다음에 방문해야 되는 위치
다음에 방문하는 위치 넥스트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방문하는 위치가 이 포지션. 지금 이 포지션은 그 인덱스 값이에요. 취약 지점 이 벡터의 인덱스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 인덱스를 확인하면 되는데, 다음 인덱스 처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이 시작점부터 이제 방문할 거예요. 이 방문할 위치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시작 위치가 항상 0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중간 지점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예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5부터 시작, 여기 이 지점 인덱스로 0, 1이겠죠. 1부터 시작을 하면 여기서 이 다음 취약점까지 갈 수 있는지, 여기서 이 취약점까지 갈 수 있는지, 여기서 이 취약점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인덱스가 더 진행을 하죠. 중간에 있다고 하면요, 시작 위치가.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 그 인덱스가 지금 여기서 0, 1, 2, 3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개수만큼 더해주니까, 개수만큼 더해주기 때문에 인덱스가 1, 2, 3, 이제 4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3까지 가야 되는데 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4는 0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인덱스 값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연산 쓰시면 돼요. 나머지 연산으로 이 최대 개수만큼 나머지 연산 해주시면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4,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4까지 갈 거잖아요. 이게 1에서 이건 이제 개수만큼 돌리는 거니까 4개인 경우에 이 포문은 4번 돌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1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1, 2, 3, 4까지 가잖아요. 근데 4는 근데 0으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배열의 크기를, 자, 나머지 연산 해주시면 4가 됐을 때 다시 0으로 돌아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 볼게요. 거리는 이동할 거리, 그쵸? 이동할 인덱스. 자, 위크에서, 자, 얘가 거리 값이 더 클 거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면 5에서 지금 인덱스로 0, 1, 만약에 이제 포지션이 1이라고 하면 다음에 넥스트 포지션 이 포문이 이제 i가 1로 갔을 때 이 0, 1, 2, 2하고 이제 거리를 구한다고 하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위치, 더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 그 위치 값을 빼주면 거리가 되죠. 자, 거리가 되는데, 자, 문제는 근데 또 이런 경우죠. 만약에 여기서 1까지의 거리를 잰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5로 빼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얘 입장에서 이렇게 거리를 잰다고 하면, 얘는 위치값이 사실 어떻게 되면 되는 거죠? 10이니까 10, 11, 12, 13이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13에서 5 빼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전체 공간의 길이, 여기서 이제 12죠? 12를 더해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거리는 0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 0을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0을 넘어갔다고 하면, 원래 12를 더하기 위해서 전체 공간의 길이가 n이잖아요. 그쵸? n에다가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13이 될 거잖아요. 1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뒤에가 공통이죠. 자, 그래서 하라는 방법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동하고자 하는 이 포지션이 원래는 더 커야 되잖아요. 인덱스 값이 0, 1, 2, 3. 근데 더 작아지면 이 0을 넘어간 경우니까 만약에 시작 위치보다 이동하고자 하는 곳의 인덱스가 더 작아졌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이제 n만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만 그냥 n을 더해줄게요. 자,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위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0을 넘어간 거 상관없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거리가 이 친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저희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부터 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써야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 사이즈 n-1이잖아요. n-1인데 저희가 이 카운트를 1부터 쓸 거니까 카운트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최초 친구는 n-1을 쓰고 그 다음 친구는 n-2를 쓰고 그 다음 친구는 n-3을 쓰게 되겠죠. 그쵸? 마지막 친구는 n-n 인덱스 0을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방문 못하는 경우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하고요. 아예 종료하는 거예요. 그쵸? 더 진행할 이유가 없죠. 자, 아니라고 하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방문할 수 있는 경우죠. 자, 방문할 수 있는 경우니까 방문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오화 연산해서 이 1을 왼쪽으로 이 넥스트 포지션만큼 시프트 한 다음에 오화 연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넥스트 포지션에 해당하는 비트만 이제 1로 켜지겠죠. 자, 0번 비트가 이제 0번 인덱스로 취약점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1번째 비트가 이 인덱스로 1번 취약점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비트가 0이면 방문한 적이 없는 거고 1이면 방문한 적이 있는 거예요. 자, 방문할 수 있으니까 방문했다고 표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이 친구에 대해서 방문 가능한 거 다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 비지티드가 1로 다 켜졌다면 1로 다 켜져 있는 거는 확인하는 방법은 자, 1을 이 취약점의 개수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하고 1을 빼주면 되겠죠. 1을 빼주면 결국은 이 취약점의 개수만큼 모든 비트가 1로 켜지겠죠. 이렇게 모든 비트가 1로 켜졌다고 하면 자, 모든 비트가 1로 켜졌다고 하면 방문을 다 한 거니까 자, 그 전에 알고 있던 민 카운트보다 더 작다면 그쵸? 지금 새로 찾은 이 카운트가 더 작다고 하면 갱신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종료하면 되겠죠. 자, 아니라고 하면 재기 호출로 나머지 또 방문을 시도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재기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0부터 모든 취약점 위치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이미 방문한 위치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방문 여부를 보는 거예요. 자, 1을 i만큼 시프트하면 그 해당 위치에 비트가 켜져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해당 위치에 비트가 켜져 있다고 하면 그 취약점은 이미 방문한 거고 이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자, 그럼 이미 방문한 곳은 사실 스킵을 하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 아직 방문한 곳이 아니니까 자, 이 위치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를 한 명 늘려야 되겠죠. 한 명 늘리고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방문은 지금
지금 BCD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대로 사용해서 재교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친구로 또 거리 친구 한 명 늘렸으니까 그 다음 디스턴스 사용하겠죠. 자, 그걸로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또 방문해서 표시를 하고, 자, 다 방문이 됐으면 그 전에 알고 있던 민 카운트보다 작다고 하면 갱신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자, 모든 친구를 사용해도 방문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자, 친구 수는 결국은 이 디스턴스 어레이의 원소 개수예요. 자, 그걸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모든 친구를 다 사용한 경우니까, 자, 이 경우에 그냥 리턴 해야 돼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고 종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모든 친구를 썼는데 다 방문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민카운트 값이 이 inf 값으로 남아 있겠죠. 자, 문제에서 그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1을 반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inf로 남아 있다고 하면, 자, 마이너스 1을 반환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찾은 값을 반환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가지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찾은 이 민 카운트보다 이 재교출을 진행하면서 카운트가 더 커졌다고 하면 사실 더 진행할 이유가 없죠. 더 큰 값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카운트가 같아도 마찬가지죠. 같은 경우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죠. 민 카운트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종료하면 되죠. 자, 이걸 넣고 나면 굳이 여기서 또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더 커진 경우는 다 탐색을 중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무조건 더 작은 경우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사실 굳이 가지치기를 한 경우에는 굳이 이 민으로 더 작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작성해 봤고요. 자, 맞게 작성됐는지 자, 제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